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러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얘기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에 화제가 됐던 장소를 잠깐 들렸다 오겠습니다. 바로 대구의 치맥축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치맥축제 현장을 찾았는데 뭐 지역 축제는 많고 그런 곳에 정치인들 방문하는 게 뭐 큰 뉴스거리는 아니죠. 다만 거기서 나온 발언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에서 출마하게 된다면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노원병이잖아요. 거기서 3번 낙마했고. 근데 노원병이 아니고 대구 출마를 원하는 거 아니냐란 설은 전부터 돌았어요. 네네. 그러자 8월 4일에 뉴스쇼에 출연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한 게, 제 질문에 대해 말한 게 있으면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당이 공천 안 주기를 지금 이준석 대표는 바라고 있다. 탄압받는 모양새로 대구 동구을에 출마를 내심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내용이 누군가의 전원으로 이렇게 보도되거나 또 네. 지라시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항상 의심해볼 수 있는 게 저한테 득이 되라고 뿌린 건 아닌 걸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저한테 어떤 손해를 주려고 그런 게 도는 것이냐를 봤을 때는 노원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준석이가 노원구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미지 이걸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걸 퍼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하면서 동구를 얘기한 거는 거기가 이제 유승민 예. 전 의원 지역구였었잖아요. 네. 유승민 덕보라고 하는 거냐 그 이미지를 심기 위한 거다 하면서 나는 노원병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치맥축제에 가가지고는 노원병이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대구에 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라고 한다면 대구 동구을이 아닌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김근식 교수님 먼저. 이게 여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예요. 네. 그래서 노원병의 당협위원장이지만 공개적으로 노원병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총선 전에 이제 당원권 정지가 해제가 되면 그 공천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서울 수도권에서 젊은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큰 하자가 없는 한 이준석 대표를 노원병에 공천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때는 지게짝대기도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1% 2%라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 송파병에서도 1% 2% 중요합니다. 그래서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까 8월 달 나와서 인터뷰한 거랑 주말에 대구 가서 한 얘기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아마도 이준석 대표 생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원병에서 공천을 받아서 열심히 해도 만약에 낙선한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낙선보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쫓겨나는 모양새.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말에 그랬잖아요. 노원병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노원병에서 만약에 우리 당이 좀 과도하게 선을 그어서 이준석 대표를 배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는 무소속으로 나갈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대구에서 이른바 윤핵관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무소속 출마의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찾아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이제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노원병이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까지 쌓아왔는데도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간판 달면 쉽지 않아요? 정치적 지형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일약 스타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잘 해왔다고 한다면 우리 당의 본래 지지자들하고 젊은 층하고 중도층까지 견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당대표 사퇴 파동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인심을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병에서 상대당 그 김성환 지금 의원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노원병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또 이길 수 있겠죠. 김우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 머릿속에는 지금 대구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 같다. 출마의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면 무소속 대구 출마의 선택지도 이제 조금씩 열어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현근택 변호사님은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노원병은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몇 번 해봤는데 쉽지 않다는 거 본인도 알 것이고. 공천 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천 주겠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지역위원장이었고 다음권 정지됐지만 당대표 정도 지냈는데 공천 걱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재기를 원할 텐데 그러면 일단 원내에 진입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이제 노원병에서 공천받아서 나가는 것과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게 가능성이 높을 거냐라고 볼 것 같아요. 뭐 대구에 공천 줄 리는 없잖아요. 그쵸. 절대 없을 거거든요. 결국 무소속인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저 대구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가장 나쁜 놈이라 붙겠다는 건 하나의 명분이고 이제 대구에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노원병에서 공천을 주지 말고 아니면은 뭐 출당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국민의힘에서는 꼭 줄 것 같아요. 노원병 저는 오히려 공천?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못 나가게. 반드시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선택지 입장에서는 더 세게 받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공천 안 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제가 보기에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민주당 분은 웃으면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즐기고 계시는 거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이준석 대표도 저렇게 딴 데 콩밭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노원병을 책임지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수도권 선거나 서울 선거에 하나의 역할을 해줘야지요. 전직 당 대표고 당을 위해서라면 그게 가장 저는 불쏘시개로 그냥 정도로 거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크지 말아라. 불은 타지 말고 그냥 불쏘시개만 모든 해라. 선거는 다 불쏘시개에 희생각오를 하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자. 주말에 있었던 대구 치맥 축제에서의 이준석 전 대표 발언 화제가 돼서 두 분의 해석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빠르게 발표해 주십시오. 김근식 교수님. 예. 이재명의 단식 늪에 빠진 민주당 하한가 줘봤습니다. 이재명 단식 늪에 빠진 민주당 하한가. 현 변호사님. 빨갱이 척결 대회 열리나 하한가 잡았습니다. 빨갱이 척결 대회 열리나 이건 홍범도 장군 네네, 관련 이슈인 거죠. 네.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부터 가보죠.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5일차. 5일차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뭐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뭐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 봐도 또 국민 여러분이 봐도 좀 의아한 모습은 맞아요. 과거에 야당 대표가 단식할 때는 군사 독재 하에서 그리고 힘이 없는 소수 야당일 때 더 이상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단식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아하고 뜬금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5일차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의 속셈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슨 명분이나 뭐 이런 건 그냥 구두선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가오는 사법 리스크, 검찰 소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비명계를 향해서 내가 단식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나를 향해서 가결표를 던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일차지만 이제 6일, 7일 넘어가면 이제 누워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워 계시고 이제 뭐 링결이 꽂고 이렇게 되면 그 구속영장이 만 날라왔다. 그럼 체포동의안이 그 표결에 붙여지면 비명계 그 누가 나서서 이걸 가결시키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땐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당의 어떤 그 정치적 정당이라는 그 제도를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공적 기구를 사적 이유로 저는 활용하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일차에 대한 평가 현 변호사님. 지금 이제 뭐 여당이 비판하는 게 계속 이제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일정에 맞춰서 검찰이 영장 청구도 하고 소환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뭐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보고요. 뭐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뭐 8월 달부터 뭐 영장 청구한다 얘기 나오는데 뭐 별 움직임은 없어요. 계속 뭐 언론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마 단식은 어느 정도 뭐 종결된 다음에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면 이거를 뭐 방탄으로 문제 삼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때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론에서는 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사실은 당내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 가지면서 뭐 하냐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제대로 못 싸운다. 뭐 좀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좀 더 세게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 단식을 계기로 해서 좀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정기국회를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기국회 일정대로 하는 겁니다. 당무도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야당이 싸울 공간이 국회다. 아니, 국회는 다른 의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당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팽개치고 뭐 나가서 싸우고 있다 이런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게 투쟁하라라는 대여 투쟁을 더 세게 하라는 당내 지지층의 호소에 대한 화답이다라는 현 변호사님의 주장과
무슨 소리냐. 이건 개인의 방탄용 단식이다. 명분 떨어진다 주장하는 김 교수님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요. 지난주 뉴스쇼에 출연한 박성준 대변인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단식 종료 조건에 대해서 두 분 다 그런 거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현 변호사님, 단식 종료의 조건이 없어요? 뭐 일단 지금 대변인이나 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세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한 건 있습니다. 국정 쇄신이라든지 내각 교체라든지 아니면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 밝혀라. 그다음에 뭐 국정 쇄신하고 내각 교체해라. 내각 교체 같은 경우는 뭐 총선 핑계를 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 입장 밝히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뭐 찬성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찬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집권 여당이.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갖고 왔던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여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협상에 손길을 내밀 거냐?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뭐 여당 대표가 개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1년 이상 만나지 않고 있고 계속 뭐 싸워야 된다 그러고 있고 지금 뭐 어찌 보면 뭐 이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뭐 척결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대표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타협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요구 있습니다. 조건은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요구인 거고 단식 종료의 조건은 또 따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보여주기식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죠. 본래 야당 대표 힘없는 소수 야당이 목숨을 건 단식 저항 투쟁을 할 때는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딱 하나 겁니다. YS 때 전두환 군사 독재 때 23일인가 목숨을 걸고 단식할 때는 연금 해제가 있었어요. 가택연금 해제. DJ 단식할 때는 지방자치제 수용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것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는 드루킹 특검 수용. 이렇게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들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현근택 변호사도 말씀하시지만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두리뭉실 뭉뚱거려가지고 그냥 모양새만 세 가지 조건 걸었지 그 이야기를 정기국회 개원 전날 갑자기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했던가. 그러니까 시점도 안 맞고 명분이나 요구 조건도 좀 느닷없는 것이어서 스스로가 이게 단식 종료의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식 딴 속셈이라는 걸 스스로 방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계시다가 쓰러지겠죠. 쓰러지고 이제 병원 의료진이 오겠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그 신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 이제 주위의 권고나 주위의 만류에 의해서 풀게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밖에 더가 있겠습니까? 그럼 현 변호사님은 다 그렇게 풀고 나서 단식 풀고 나서 검찰 조사도 하고 뭐 영장 청구를 할 거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단식 때문에 영향 안 받을 거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뭐 그 시점은 뭐 검찰이 일을 하면서 대신 수사들 하는 시간이 늘어질 거다. 늘어질 뿐만 아니라 비명계도 일단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계산이 없이 어떻게 이런 갑자기 황당한 이게 명확한 요건을 내세울 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뭐 야당은 일단 척결 대상이에요. 반공 전체주의에 뭐 동조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잖아요. 계속 싸우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연찬회 가서 싸우자고 하는데 어찌 보면 별 실권도 없는 여당 대표가 와가지고 이거 뭐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협상의 가능성은 저도 없다고 봐요. 그렇긴 하지만 야당 대표 입장에서 뭐 우리 뭐 국회에서 할 일이 없고 해봐야 별 안 된다.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당은 어쨌든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맞서서 강력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 단식에 대한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였는데 현 변호사님이 골라오신 키워드는 빨갱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나와요. 빨갱이 척결 대회 열리나?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속 뭐 반공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추종 세력 막 계속 이제 이념 논쟁을 끌어들이고 있고 이념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별로 끼고 싶지 않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끼어서 이득 볼 게 없다. 우리 뭐 김민식 교수처럼 특히 수도권에서 뭐 총선을 분들은 이거 해봐야 마이너스 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총선의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그래도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의원이나 뭐 출마를 원하는 분들은 네. 다른 분들은 좀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저는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 우리가 뭔가 국회에서 뭐 집회라도 하고 우리가 뭐 결의대회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막 이렇게 대통령이 막 방공 막 이러면 우리가 막 방공 결의대회도 하고 뭐 빨갱이 척결대회도 막 하고 이랬거든요. 광화문에서 실제로 또 보수 유튜버들 이런 거 해요. 이런 거에 그럼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저는 하는 분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당 지도부에서도 마지못해 이거 우리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던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제 왜 하시는 거냐면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볼셰비키가 어떻고 뭐 공산당이 어떻고 얘기는 다 개별 의원들의 개별 SNS였지. 공식 논평은 김우식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죠.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빨갱이 척결대회를 광화문에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냉전 시대 박정희 시대 때 무슨 유장 귀순 여기 귀순 용사 왔을 때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무슨 그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뭐 그런 거 불가능한 이야기를 좀 너무 과장되게 하신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일단 이념의 중요성 이야기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는 두 가지 면을 좀 이해를 해요. 첫 번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586 운동권의 역사관에 너무 좀 좌클릭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광주의 정률성 기념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산 김원봉 뭐 서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 걸 좀 바로잡아야겠다는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금 탈냉전의 시대가 지나고 신냉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 새로 만들어지는 신냉전 질서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편이 돼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가 이익 차원에서의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꾸 반미 친중하자고 하고 반일 친북하자고 하는 과거의 구태 이념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과유불급이에요. 이념 논쟁이나 역사 논쟁을 그 정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잘못된 걸 좀 바로잡는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신냉전에 맞게 우리가 국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맞는데 이걸 과거 역사를 소환시켜가지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빨갱이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식의 역사 논쟁으로 가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희처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공식 논평을 낼 수가 없죠. 그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뭐랄까 흥미롭더라고요.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념 전쟁에 가깝게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념 논쟁에 제가 말한 아파 두 개. 그 문재인 정부 때 좌클릭된 걸 좀 정상화시킨다는 거하고 신냉전 시대 국가 이익적 선택이라는 이 한미일 협력은 맞는데 홍범도 흉상 이전 같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자면 결국 수도권 중도에 대한 민심 이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역사 전쟁을 거다. 하면 결국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편을 가르면 상대방을 욕해야 되고 상대방을 욕하면 결국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건 총선을 앞두고는 중도층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그 쉬운 싸움이 아니죠. 근데 대통령은 왜 계속하세요?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말씀 그 두 가지 문제 의식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문제 의식. 홍범도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총선에 대해서는 크게 대통령실은 신경 안 쓰는 건가요? 쓰시겠죠. 쓰고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에서도 총선 전략은 그런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식 교수님이 상황 파악을 조금 잘 못하고 있지 않나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홍범도 이 흉상 이전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김 교수님처럼 이건 안 된다, 이전하면 안 된다, 그냥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던 분들이 살짝 입장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SNS 글도 올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충성맹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공산당에 가입했고 뭐 볼셰비키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죠. 몇몇 분들이 그 분위기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념 논쟁이라는 거는 밖에 뭐 공산 전체주의냐 뭐 아니면은 뭐 허위 조작하고 따라간다 뭐 공산 전체주의 선전 선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워딩이고 레토릭이고 결국은 홍범도 장군 이전하는 거에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냐 이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딱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보기에는 갈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애매한 사람과 확실한 사람.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이게. 아니,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제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란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거 이전해야 됩니다라는 사람과 애매한 사람 쫙 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 변호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저는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직 잠시만요. 두 분 오늘 5분 정도 시간 이제는 비워놓고 오시죠.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고 유튜브로 요 논쟁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흉상 이전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 업적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라는 논평을 9월 1일에 하나 한 게 있다. 요 제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가 아니군요.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이 뜨거울 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유튜브로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도 넘어왔고, 두 분이 그래도 유튜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뒤에 비워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현 변호사님. 네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끝나고 가는 게 전철이 훨씬 더 한산해요. 자리가 좀 있어요. 네, 앉을 자리가.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조금만 마저 해볼게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현 변호사님?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지금 논평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저는 한 건도 없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9월 1일에 한 건이 있긴 있었네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좀 한참 뒤인 거죠. 9월 1일이면. 민주당 홍범도 장군 명예를 위한다면 이제라도 이념 논쟁 즉각 멈춰라. 흉상 이전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 업적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근데 이 논평도 보세요. 보면은 흉상 이전에 국방부와 궤를 같이 할 생각이 사실 없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존중한다라는 것이었고요. 홍범도 흉상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고, 최근에 이제 몇몇 의원들이 공개 이제 개인적인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저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률성 공원 논란은 뭐 온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철회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는 좀 제가 봤을 때 가유불급이라는 게 해방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북한공산 집단에 동조했거나 6.25 전쟁에 부역했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러나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공존했던 것은 역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구성을 봐도 국무위원들 보면 반반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공산당 입당했다는 전력을 가지고 2023년 시점에서 빨갱이라 하는 건 과유불급이란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당에? 많죠. 근데 왜 그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안 내시죠? 제가 대신 내잖아요. 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일부 이제 극단적인 우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육사에는 맞지 않는다. 공산당 입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육사 강당 앞에다 이 5분을 모신 건 독립 전사, 그러니까 뭐 항일 투쟁의 전사로 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로 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면 유관순 열사하고 김구 선생을 흉상을 해놓죠. 독립군이니까. 그러니까 군이니까 모시는 거야. 군이니까. 유관순 누나는 독립군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사에 보시는 건 이 5명이 그래도 우리 독립군,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 그리고 청살리 정투, 봉오동 정투, 신흥 무관학교, 이런 분들로 무관학교를 만들고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실제 전투를 해서 이긴 사람들이고, 이 해방 이후에 북한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5분을 모셔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 자체로 보존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의 반공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건 맞죠. 그러면 반공의 정체성에 맞는 6.25 이후에 육사의 영웅들, 특히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반공의 영웅들을 또 다른 곳에 또 모시면 돼요. 반공 2세대로. 당연하죠. 그리고 반공이 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공산 집단이 망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망하고 우리 자유로운 평화통일이 되면 네. 그때 군대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군대에도 정체성과 대적과는 또 다른 게 생깁니다. 그게 평화수호 군대든 인권을 보호하는 군대든. 그러면 그 군대는 또 대한민국 국군의 3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길게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를 생각해서 발전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금의 반공의 정체성으로 항일의 군대에 뿌리였던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건 협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국민의힘 안에 지금 좀 많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또 상당히 지금 주장들이 당 안에서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 변호사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네. 어제 등판을 했어요. SNS로. 일단 주말 사이 상황 잠깐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는 걸 최종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홍범도 장군이 별세했을 때 신문 부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별세했을 때 신문에 이렇게 부고가 났답니다. 홍범도 동무를 곡하노라 하면서 홍범도 동무는 레닌, 스탈린당에 충직한 당원으로서 연세가 높았음에도 사회사업에 열성 있게 참가하시었다. 당의 사명을 꾸준히 실행하기에 정력을 아끼시지 않았다. 우리 조국과 볼셰비키당에 퍽 충직하신 홍범도 동무는 자기의 생애 경로를 진실히 맞추고 길이 돌아가시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볼셰비키당에 충직한 당원을 어떻게 국방부 육사 교정에 모실 수가 있겠느냐.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 오케이. 하지만 육사 교정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보여주세요.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여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현 변호사님. 네. 일단 그 앞에 부고가 어떤 근거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이거는 이제 저분이 돌아가신 게 아시다시피 43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강제 이주 당한 다음에 거기서 뭐 특별한 활동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 뭐 수의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네. 이제 부고는 뭐 그 주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 43년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냉전이 지금 치열하게 이제 전개될 때이기 때문에 네. 뭐 알린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그분의 어떤 공산당 활동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 한 거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유해 송환하자는 얘기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향이 평양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고 카자흐스탄 측에서도 그러니까 선뜻 동의를 안 해줬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결국은 이제 봉환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있는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훈장을 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홍범도 함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없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나 진보를 통해서. 근데 이 논란을 지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를 갖고 있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산당에 입당했다. 이게 입당한 게 근데 60세 우리 나이로 정도 됐을 때예요. 이미 이제 주도해놨던 활동을 거의 끝나고 1927년 했다는 건데 김민식 교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청산리 봉오동 전투 끝나고 일본이 어쨌든 강제적으로 이 진압하고 이 탄압하려 들어오려다 보니까 뭐 소련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중국 쪽으로 간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소련 당시의 상황은 아시겠지만 27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볼셰비키 혁명 성공한 이후에 집권 세력이랬단 말이죠.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했다는 보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서 뭔가 활동을 했다. 독립군을 탄압한다든지 지금 자유시 참변 얘기 나오지만 자유시 참변에도 직접 참여하진 않았다라는 게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중에 재판관을 참여한 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을 거기서 구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분들을 처벌했다. 예를 들어서 체포된 사람은 처벌하고 징계했다 그러면 또 다를 수 있는 게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분이 사실은 뭐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학습을 하는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포수로 활동하다가 절에 가서 글 공부 좀 했다는 것이고 그 전에 무슨 이력서나 이런 거 쓴 걸 봐도 단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국방부 기자회견도 봤습니다만 많은 기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역사적 팩트가 맞느냐.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뭐 빨갱이 활동 얘기했다는데 그때는 빨치산이라는 게 다 어찌 보면 의병들은 다 본인들이 빨치산이었고 파르티잔. 그렇죠. 해방 이후에 우리가 뭐
북한에 동조하는 빨치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박정희 남로당 수계 아니었냐 얘기했더니 그분은 나중에 전향했다 그러는데 이분은 뭐 전향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43년에 돌아가셨으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 청와대 대통령실의 뜻이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설명은 잘 안 되는 상황. 그거에 좀 꼬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론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볼셰비키의 충직한 당원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신문에서 평가한 부고에 평가한 분을 굳이 육사 교정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지금 싸워야 하는 공산당과 싸워야 하는 육사 교정에 모실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장소는 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라는 이 반론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육사의 뿌리를 어디로 볼 거냐 이 논쟁이에요. 이거는 저는 뭐 건국전 논란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뭐 전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설립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설립은 1919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948년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라 그러면 임시정부의 어쨌든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독립군이 우리 군대의 뿌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군대 장교를 양성하는 신흥무군학교에 어쨌든 뿌리를 잇는 육군사관학교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진 이 공산당 가입 문제로 삼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에 이렇게 휘호를 써놓은 거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얘기 나오잖아요. 전향했다 뭐 이렇게. 그 이분은 전향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저 부분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일단 1919년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군 그다음에 이제 해방 전에 광복군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독립군 광복군의 가장 혁혁한 5명의 군대 영웅들입니다. 군인들 5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세대 대한민국 국군의 1세대의 우리 국군의 정체성과 대적과는 항일입니다. 항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주적이 일본이니까. 그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6.25가 터지고 분단이 되면서 지금까지 지속된 우리의 주적관과 이 정체성은 반공이잖아요. 그건 반공에 맞게 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일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데 지금의 반공의 대적관과 적재성이라고 그래서 항일의 영웅들 중에서 야 그때 공산당 입당했으니까 너는 빼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제 반공의 정체성이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북한 공사 집단이 망할 겁니다. 민주화되고 대한민국이 통일될 거예요. 그다음에 반공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군대는 그러면 세계 평화 수호, 세계 인권 뭐 수호, 정의 구현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평화와 인권의 또 정체성 가지고 반공의 우리 육사 영웅 중에서 인권을 해친 사람이 있으면 또 끄집어낼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독립군을 뿌리라고 봤는데 봐야죠. 거기서 빼버리고 만약 백선엽 장군이 들어갔다. 근데 이제 통일이 돼갖고 이제 주적이 또 바뀌면 그럼 그때 백선엽 장군 또 빼내고 계속 이럴 것이냐? 그러니까 항일의 정체성과 반공의 정체성과 세계 평화의 정체성이라는 건 변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영원히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길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질문들 올라오는 것 중에 아까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 나올 때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밖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출퇴근 단식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구식 교수님 맞습니까? 그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 출퇴근 단식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10시까지는 그 농성장에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고 당 대표실에 묵는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당무를 다 보고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다 일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단식이죠.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 출퇴근 단식도 단식이냐 뭐 이런 보통 비판. 뭐 한 자리에서 하는 게 보통 맞는데 지금 당 대표다 보니까 일단 당무는 안 볼 수 없죠. 당무는 봐야 됩니다. 당무를 안 보면 또 뭐 지금 당무를 팽개치고 나갔다 이렇게 할 거고 일정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마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업무와 동시에 하려면 그럼 한 자리에서 계속 뭐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걸 아마 고려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밤에는 경호상의 이유로 그쪽 천막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맞아요?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그 단식할 때 보니까 그 약간 이제 10시인가 9시인가 넘어가면 이제 경비원들이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저도 그 앞에서 하룻밤 지새고 했더니 그러니까 화장실 갈 거면 미리 갔다 오라 그러는데 밤에 어쨌든 그 이동하는 것 자체를 좀 문제 삼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화장실 안 갈 수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명계 쪽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두 분 좀 아세요?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 비명계는 지금 사실은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노린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단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참 비명계에서는 10월 사퇴설, 네. 그다음 9월 유기설, 네. 그다음 영장 이제 청구되면은 체포동의안 가결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기로에 서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단식이라는 새로운 국민이 생기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당대표가 단식한다고 하고 있는데 당신 물러나라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5일차입니다만 농성장의 비명계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 비명계도 어떻게든 뭐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비명계 분들 중에 주말에 목소리 낸 분이 있더라고요. KBC 광주 방송의 이상민 의원이 9월 3일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그런 뇌관을 던지는 결과 아니겠느냐. 국민들의 근심이 커질 테고 이 방법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요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의 유일한 발언 같아요. 좀 신중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래도. 신중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비명계 분위기 혹시 현 변호사님은 좀 아세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고 뭐 이상민 의원님이야 뭐 워낙 뭐 맨날 그만둬라 사퇴해라 뭐 이런 분이라서 뭐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상민은 매일 그러신가요? 매일 뉴스쇼 보시더라고요. 그럼 더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하세요. 편하게. 아니 김현정의 뉴스는 항상 들으세요. 항상 들으시더라고요. 유튜브인데도? 아침마다. 유튜브는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는 안 들으세요. 그건 모르겠네요. 라디오로 들으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자꾸 뭐 친명계 비명계 물론 당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두라는 분도 있고 뭐 계속 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뭐 단식하는 상황에서 목소리 뭐 크게 내지 못할 거라는 것도 맞는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또 결론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됐을 때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라서 이거를 굳이 뭐 당내 상황을 어떻게 고민 염두에 두면서 했던 것 같지는 않고 말씀처럼 야당이 참 무기력한 것 같고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총선 전에 뭔가 좀 성과도 못 낼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뭐 이걸 계기로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정기국회 때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일 뵙겠습니다. 땡.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